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기 발표를 하게 된 우종우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데이터를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 플랫폼, 유저 행동 분석 플랫폼 등등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 특히 데이터 엔지니어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가 많아지고 데이터도 방대해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모두 확인하고 의사결정하는데 힘든 포인트가 많이 생깁니다. 테이블은 점점 많아지고 SQL로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저 세그먼트 정보를 마케팅 FC, 개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해서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 서비스가 출시되고 지금은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리 주차 바이크 등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가 출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는 약 2,800만 명이 되었습니다. 2,800만 명의 유저가 발생하는 행동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금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종류와 형태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사내 구성원이 데이터를 점점 많이 확인하고 활용하고 싶은 니즈는 증가하는데 간단한 SQL로는 유저의 복잡한 버티컬 간의 교차 사용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파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팀에 많은 요청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에서는 이런 모든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B 테스트라든지 유저 세그먼트, 이벤트 수집 등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화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유저 행동 데이터 정의부터 유저 세그멘테이션 파이프라인, A/B 테스트 익스페리멘테이션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해서 유저 행동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고 유저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타겟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요 유저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고객군을 만들어서 코호트 분석에 사용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성원은 유저의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가 있으면 익스페리멘테이션 플랫폼을 통해 A/B 테스트 함으로써 유저의 반응 등 실험 결과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낼 때 이런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반응하는 유저와 그 유저가 발생시킨 이벤트를 처리하는 시스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수천 개의 이벤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일 약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10억 개의 행동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저 행동을 모두 수집하는 것에 앞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요. 발생하는 시점에 컨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유저가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씹는 것보다 크리티컬 패스에 핵심이 되는 이벤트를 설계하고 수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스키마 정의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T 앱에서 택시 호출 화면인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택시 상품을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서비스 이용의 핵심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 이벤트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의 이름과 종류, 그리고 발생한 페이지 정보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벤트 발생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버튼을 클릭할 때의 출 도착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예상 금액, 그 시점에 노출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중에서 어떤 택시 유형을 선택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벤트의 커스텀 프로퍼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분석을 할 때도 훨씬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출발지가 강남역에서 금액대별로 일반 호출을 선택한 유저를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유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즉 유저 프로퍼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유저 프로퍼티 부분은 내부적인 세그멘테이션 DB를 구축해서 나중에 조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유저에 대한 특성을 미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를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페이지에서 수십여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정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벤트 스키마를 관리하는 것이 구글 시트나 엑셀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앰플리튜드나 맥스패널 등에서 이벤트 스키마를 관리하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참고로 우리 서비스에 맞게 수정해서 이벤트 스키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글 시트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벤트 로그의 퀄리티와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 스키마가 메타데이터 형태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스키마 정의 및 관리를 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이런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이벤트 로그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앱 버전별로 발생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필드의 누락 등을 체크함으로써 이벤트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표에서 이벤트 정의를 각각 내리고 이벤트마다 발생하는 노출수, 그 다음에 이 이벤트를 만들고 수정한 사람들에 대한 오딧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할 때는 이벤트의 히스토리, 누가 삭제했는지 아니면 수정했는지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벤트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걸 시스템에서 지원을 해서 훨씬 더 이벤트에 대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이 이벤트 정의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결합돼서 자동화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집과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실험 데이터 리포팅 등에도 결합이 돼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분석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API 형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실험 정보와 함께 설정되어 있는 이벤트 정보를 파싱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반응하는 유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유저 데이터와 유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특성을 라벨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나 구글은 이런 분야에서도 당연 앞서가고 있는데요. 광고 개인화 최적화를 위해 구글 검색 기록이나 유튜브 이용 정보 등을 수집해서 다양한 사용자의 패턴을 라벨링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유저 비헤비얼, 데모그래픽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저를 라벨링해 놓았습니다. 신규 유저나 재방문 유저와 같이 미리 계산해 놓은 리저브드 세그먼트도 있고, 그리고 매출과 사용 빈도 등 유저의 CLV를 계산해서 고객군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유저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커스텀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커스텀 세그먼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세그먼트는 SQL과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내가 원하는 세그먼트를 빠르게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기능입니다. 웹대 15대에서 여러 가지 라벨링 조건들을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유저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 포함된 유저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저 세그멘테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유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라벨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집계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집계해 놓은 유저 프로퍼티 DB를 가지고 유저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저 세그먼트는 API 형태로 제공돼서 타 시스템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링 분야에서도 개인화 피처가 필요할 때 이런 개인화 세그먼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A/B 테스트를 할 때도 실험 타겟팅 되는 어디언스를 구축할 때 유저 세그먼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xperimentation, 즉 A/B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처나 아이디어가 정말 서비스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
때로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사용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하기도 하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A/B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 안과 그리고 새로운 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A/B 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호출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사용자는 각각의 호출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호출 상품 하나였는데 이제는 스마트 호출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택시 호출 상품이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호출 상품별로 예상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표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싼 유료 상품 호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상 요금이다 보니 실제 요금과 차이가 크면 VOC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방안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숫자로 검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매출이나 CTR 등 주요 매트릭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예상 요금을 표시하면 좀 더 빠르게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B 테스트란 실험의 참여자를 결정하고 A/B 베리에이션을 나누어서 노출시켜 각각의 유저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A/B 테스트는 여러 팀에 걸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리소스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번거로운 작업이 많으면 실험을 통해서 가설 검증하지 않고 바로 사람이 추측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팀에서 익스페리멘테이션 플랫폼을 개발해서 최대한 A/B 테스트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또한 서비스 개발자가 개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익스페리멘테이션 플랫폼 안에서 실험의 정보와 상태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실험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컨트롤할 수 있고 앱 배포 없이 바로 위너가 된 베리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K와 API 형태를 제공을 함으로써 서비스 개발자가 UI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도 이전에는 분석팀에 요청을 하여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했다면 웹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전환율, 방문자 수, 노출 수, p-밸류 등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실험 플랫폼의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웹 대시보드에서 실험과 이벤트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메타데이터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앱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유저 세그먼트 정보와 결합되어 실험의 타겟 유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저의 이벤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카프카로 수집이 됩니다. 뒷단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은 실시간 파이프라인과 배치 파이프라인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실험의 주요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디테일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시킨 사례로 사내에 수행한 실험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에 다양한 크리티컬 패스가 존재하는데요. 택시, 대리와 같은 서비스는 호출 전, 호출 중, 매칭 완료, 운행 완료가 핵심 크리티컬 패스가 됩니다. 이 중에서 호출 전 단계는 마치 이커머스에서는 상품을 탐색하는 단계와 비슷하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 이탈을 막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A/B 테스트가 수행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호출 전 페이지에서 발생한 유저 행동 로그를 분석해보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대부분의 유저는 최근 목적지를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좀 더 서비스에 녹여내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출 전 페이지에서 유저 세그먼트별로 분석을 해보면 고객군별로 서비스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유저의 경우 서비스 사용 자체에 대한 기능을 소개하고
반면에 파워 유저의 경우에는 사용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용 패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화 서비스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리 호출 중 화면 UX, UI, A/B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B와 같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출 도착지 자동 입력 기능이 생겼는데요. 앞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유저의 행동을, 패턴을 파악했을 때 유저는 대부분 최근에 자기가 사용했던 도착지를 다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동 입력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위에 노력한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유저 세그먼트 등 기술적인 이야기도 몇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의 직관에만 의존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보고 숫자로 나의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문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수많은 사람이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